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만족도 99%. 네,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배우면 정말 바로 기억되고요. 오랫동안 기억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면서 문장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음식은 대화를 할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나타난 주제죠. 여행 가는 것도 거의 다들 그러시겠지만 먹는 비중이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꼭 한번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일단 무엇이 궁금할 때 뭐예요? 라고 하면 what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What, 무엇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What's your favorite?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favorite 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What'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그런데 구체적으로 음식을 붙인다면 food를 넣어주시면 돼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자, 리듬 타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What's your favorite book?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되고요. What's your favorite program?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고 싶은 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멜로디와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What's your favorite food? 계속해서 소리내서 중얼중얼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헬스장에 갈 겁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뭐뭐 할 거야, 나 뭐뭐 해 라고 할 때 주어 동사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 문장을 함께 보시면요. I'm going to the gym later. 이렇게 완성해냈죠? 참고로 헬스장에 가다. 이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go to the gym. gym이 헬스장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헬스장. 네,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까워요. fitness club 혹은 간단하게 gy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o to the gym, go to the gym. 멜로디 타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Go to the gym. Go to the gym. 여기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나는 헬스장에 가다. I go to the gym. 그런데 나중에 헬스장에 갈 거라는 미래로 바꿔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be 플러스 ing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I'm going to the gym. 그리고 나중에라고 하면 맨 끝에 시간이나 장소는 끝에 넣어주시면 돼요. Later, later. 나중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진행형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도 되고 앞으로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거다란 미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later, 나중이란 미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래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그 의미를 살려서 I'm going to the gym later. I'm going to the gym la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m going to the gym later. 사실 영어도 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뭔가 될 것 같을 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서 몸이 아니라 입을 최대한 많이 괴롭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식당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할 때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이렇게 해볼게요. 부탁할 때는 can you. 물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내 걸로 만들면 좋거든요. 뭐뭐 해줄 수 있어요? Can you. 해줄 수 있나요? Can you.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가 돼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여기까지 첫 번째 미단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하다가 나왔으니까 무엇을 추천하는지가 나오면 끝나겠죠. 좋은 식당, a good restaurant.
레스토랑보다는요. restaurant,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우리가 아는 표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오디오는 audio, 그리고 라디오는 radio, 바나나는 banana 이런 식으로 약간 외래어 같은 것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멜로디 넣으면서 바꾸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레스토랑보다는 restaurant 강세 주면서 restaurant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문장 다시 보고 좋은 식당 추천해 줄 수 있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충분히 살려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나 뭐뭐 하고 싶은데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 이거를 공손하게 볼게요. I'd like to book a single room. 그렇죠? I want to가 아니라 I'd like to 라고 하면 공손하고 격식 있게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식당에서 주문하고 호텔에서 방을 예약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면 좀 그렇죠. 격식을 한번 갖춰볼게요. I'd like to, I'd like to. 그리고 book, 이건 책이라는 의미인데요. 책 외에도 동사로 예약하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싱글룸을 예약하다는 book a single room, book a single room. 더블룸을 예약한다면 book a double room.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약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book a tour 이러면 투어를 예약하다가 되겠죠. 표현 하나 잘 연습해 두시면 단어 바꿔서 다양한 상황에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싱글룸을 예약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까요? I'd like to book a single room.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거 너무 매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매워. 이거는 영어로 This is too spicy for me.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거 뭐뭐합니다 라고 하면 This is, this is. 네, 마치 하나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this에다 살짝 강세해 주면서 this is, this is 이렇게 되고요. 그냥 맵다는 spicy. 너무 매워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너무라고 하면 too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맵다는 건 too spicy, too spic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에게 좀 맵다. for me. 하나씩 보면 이건 뭐뭐합니다. This is 너무 매워요. too spicy. 저한테 말이죠. for me. 연결해 볼게요. This is too spicy for me. 한 번 더요. This is too spicy for me.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소금이 있는데 좀 멀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할 때 뭘 쓸 수 있죠?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이렇게 되는데요. 부탁할 때는 can you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can you 대신 could를 사용하면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줄 수 있어요 정도의 느낌으로 돌려 말하면서 격식 있고 공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말투부터 공손하게 해볼게요. Could you?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Could you? 자, 그러면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Could you pass the salt? 혹시 나에게 건네주실래요? 라고 하면 pass me the salt. 이렇게 나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please를 붙이면 더 공손한 느낌이 되겠죠? 사실 could you만으로도 충분히 공손하긴 한데 내가 더더더 느낌을 추구하고 싶다. plea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Could you pass the salt, please? Good job. 아주 좋아요. 일곱 번째는요.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할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을 해줘서 더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서 How often do you? 이거는 제가 패턴 책에서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이렇게 됩니다. 운동하다는 exercise. 앞에 강세 주면서 exerci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한 번 더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밖에 나온 겁니다. 뭐 이건 말투에 따라서 어떻게 지갑 집에 두고 왔어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친구들이랑 계산할 때 어머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이렇게 얄밉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I left my wallet at home 이렇게 해볼게요. leave 하면 두고 오다. 네, 떠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데요. 두고 떠나는 거니까 두고 오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돼요. 나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택시 안에 두고 왔네. 내 책상 위에 두고 왔네. 등등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과거에 두고 온 거니까 과거형이 더 많이 사용돼요. leave, 과거형은 left. I left my wallet. 제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디 두고 왔죠? 집에. 이거는 하나로 외워주세요. at home. 집에 at home. 집에 at home. 연결될 수 있게. 나중에 뭐 집에 뭐 했다, 집에 뭐 했다. 전부 다 at home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left my wallet at home.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left my wallet at home. 한 번 더요. I left my wallet at home. 그렇죠. 아홉 번째는요. 파티에 뭐 입고 가야 하나요? 네, 저도 파티에 가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가야 돼? 아니면 뭐 캐주얼 정장? 아니면 편한 복장?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물어보는 게 최고죠.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이렇게 해볼게요. What, 무엇을 should I, 제가 하는 게 좋을까요? should는 해야 한다인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have to의 의미예요. 그리고 뭐를 입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should라고 하는 것보다 should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 리듬 안에 넣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What should I wear?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 To the party. 파티에 가는데 이렇게 되겠죠? 파티에 뭐 입고 가야 하나요?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Good job.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우체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소포 같은 걸 붙이러 우체국에 갈 필요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I need to.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해야 하다. I should. 하는 게 좋으니까 해야 돼. I need to.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 돼. I have to.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돼. 네, 이것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뭐 머리로 이렇게 막 시험 공부처럼 외우면 나중에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만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붙여야 되는데 붙일 필요가 있는데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이 택배 보내야 되는데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need to go to the post office. Good job.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소금 좀 건네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you? 이렇게 시작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로 그냥 pass the salt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pass me the salt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정답은 없다. 내가 아는 걸 총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면 네, 저기 나왔던 거 제가 알려줬던 거 그대로 써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거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